혹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몇 번이고 합리화해 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겪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이 당신에게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허용해온 것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관계의 역학을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희생과 인내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감내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가장 깊은 통찰에 기반한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불꽃처럼 단련된 지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같은 패턴을 운명처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계에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나 경계를 주장할 때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제일 뿐입니다. 융은 영혼의 진실이 부정당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당신의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경계선이 꼭 필요한 방어막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오래 허용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지킬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은 종종 걱정이나 관심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당신의 본능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불편함과 연결짓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둘째,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경멸입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종종 잔인함을 숨기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명입니다. 진정한 진심은 날카로움이 아닌 따뜻한 연민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긍정을 통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함을 가장하여 반복되는 경멸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잔인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츠러들 뿐입니다. 경멸은 미세하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정신의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비판이 소통의 주요 형태가 되는 권력 구도를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의 본질인 연결은 사라지고 끊임없는 지적과 교정만이 남게 됩니다. 셋째,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내면의 혼돈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가 힘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켜줍니다. 보호라는 탈을 쓴 통제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단순한 염려처럼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교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자율성이며 당신은 점차 한때 자유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무시하여 마침내 당신 스스로의 정신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나침반이 계속해서 타인이 멋대로 재단한 현실에 의해 납치당한다면 당신은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결국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지각 능력까지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당신의 인식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자신감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다섯째, 당신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이나 목표, 혹은 당신의 열정이 담긴 작은 조각을 공유했을 때 그것이 조롱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융은 진정한 자아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적, 당신의 창의성이 끊임없이 평가절하된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식 상태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공간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감정적인 침식으로 이어져 갈등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 속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여섯째, 만성적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융은 공감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친밀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당신의 필요를 귀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감의 부족은 당신으로 하여금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축소하도록 강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필요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자기 자신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는 유대 관계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독백이 될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자신을 더 깊고 더 힘있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통찰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생스 버튼을 통해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째, 사과라는 포장지에 쌓인 반복적인 배신입니다. 사과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한 하나의 순환주기가 될 때 당신은 존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리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반복되는 행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아닌 사과 위에 세워진 관계는 유대가 아니라 덫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배신은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계선에 대한 신뢰 능력마저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인내와 사랑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8째, 독립성으로 위장된 이기심입니다. 자립적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성을 감정적인 상호교류를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항상 당신만이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헌신일 뿐입니다. 융은 이를 두고 에너지의 역기능적 불균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성은 관계의 연결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역학은 종종 당신을 감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반면 상대방은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9째, 무기로 사용되는 빈정거림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유머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적대감을 숨기기 위한 망토 역할을 합니다. 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투사된다고 보았습니다. 빈정거림은 위장된 분노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농담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함께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깎아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정거림은 무례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웃음을 통해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과민 반응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감정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뿐입니다. 10번째, 벌로서 가해지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애정을 거두거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차갑게 구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융은 그러한 행동을 그림자로의 퇴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대화 대신 사라지고 소통 대신 고립을 택할 때 그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거리는 사랑이 안전함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혼란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종종 다툼 후에 가해지는 침묵의 처벌, 며칠 동안 답이 없는 메시지,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벌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냉담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불안감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이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욱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감정적인 추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타인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는 것은
결코 쓰라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행동들은 아마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정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란 것이 곧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 변명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게 그저 안주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안주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숨쉬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진실과 함께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그것의 본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조종이야.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야. 이것은 굴욕이야. 이것은 열정이 아니야. 이것은 혼돈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혹은 간단히 나는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롭게 숨쉬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 혹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몇 번이고 합리화해 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겪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이 당신에게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허용해온 것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관계의 역학을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희생과 인내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감내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가장 깊은 통찰에 기반한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불꽃처럼 단련된 지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같은 패턴을 운명처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계에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나 경계를 주장할 때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제일 뿐입니다. 융은 영혼의 진실이 부정당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당신의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경계선이 꼭 필요한 방어막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오래 허용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지킬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은 종종 걱정이나 관심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당신의 본능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불편함과 연결짓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둘째,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경멸입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종종 잔인함을 숨기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명입니다. 진정한 진심은 날카로움이 아닌 따뜻한 연민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긍정을 통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함을 가장하여 반복되는 경멸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잔인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츠러들 뿐입니다. 경멸은 미세하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정신의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비판이 소통의 주요 형태가 되는 권력 구도를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의 본질인 연결은 사라지고 끊임없는 지적과 교정만이 남게 됩니다. 셋째,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내면의 혼돈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가 힘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켜줍니다. 보호라는 탈을 쓴 통제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단순한 염려처럼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교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자율성이며 당신은 점차 한때 자유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무시하여 마침내 당신 스스로의 정신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나침반이 계속해서 타인이 멋대로 재단한 현실에 의해 납치당한다면 당신은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결국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지각 능력까지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당신의 인식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자신감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다섯째, 당신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이나 목표, 혹은 당신의 열정이 담긴 작은 조각을 공유했을 때 그것이 조롱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융은 진정한 자아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적,
당신의 창의성이 끊임없이 평가절하된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식 상태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공간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감정적인 침식으로 이어져 갈등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 속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여섯째, 만성적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융은 공감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친밀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당신의 필요를 귀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감의 부족은 당신으로 하여금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축소하도록 강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필요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자기 자신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는 유대 관계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독백이 될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자신을 더 깊고 더 힘있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통찰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생스 버튼을 통해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사과라는 포장지에 쌓인 반복적인 배신입니다. 사과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한 하나의 순환 주기가 될 때 당신은 존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리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반복되는 행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아닌 사과 위에 세워진 관계는 유대가 아니라 덫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배신은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계선에 대한 신뢰 능력마저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인내와 사랑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독립성으로 위장된 이기심입니다. 자립적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성을 감정적인 상호교류를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항상 당신만이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헌신일 뿐입니다. 융은 이를 두고 에너지의 역기능적 불균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성은 관계의 연결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역학은 종종 당신을 감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반면 상대방은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아홉째, 무기로 사용되는 빈정거림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유머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적대감을 숨기기 위한 망토 역할을 합니다. 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투사된다고 보았습니다. 빈정거림은 위장된 분노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농담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함께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깎아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정거림은 무례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웃음을 통해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과민 반응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감정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뿐입니다. 10번째, 벌로서 가해지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애정을 거두거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차갑게 구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융은 그러한 행동을 그림자로의 퇴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대화 대신 사라지고 소통 대신 고립을 택할 때 그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거리는 사랑이 안전함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혼란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종종 다툼 후에 가해지는 침묵의 처벌, 며칠 동안 답이 없는 메시지,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벌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냉담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불안감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이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욱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감정적인 추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타인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는 것은 결코 쓰라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행동들은 아마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정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란 것이 곧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 변명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게 그저 안주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안주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숨쉬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진실과 함께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그것의 본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조종이야.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야. 이것은 굴욕이야. 이것은 열정이 아니야. 이것은 혼돈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혹은 간단히 나는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롭게 숨쉬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 혹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몇 번이고 합리화해 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겪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이 당신에게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허용해온 것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관계의 역학을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희생과 인내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감내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가장 깊은 통찰에 기반한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불꽃처럼 단련된 지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같은 패턴을 운명처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계에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나 경계를 주장할 때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제일 뿐입니다. 융은 영혼의 진실이 부정당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당신의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경계선이 꼭 필요한 방어막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오래 허용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지킬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은 종종 걱정이나 관심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당신의 본능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불편함과 연결짓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둘째,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경멸입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단어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종종 잔인함을 숨기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명입니다. 진정한 진심은 날카로움이 아닌 따뜻한 연민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긍정을 통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함을 가장하여 반복되는 경멸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잔인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츠러들 뿐입니다. 경멸은 미세하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정신의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비판이 소통의 주요 형태가 되는 권력 구도를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의 본질인 연결은 사라지고 끊임없는 지적과 교정만이 남게 됩니다. 셋째,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내면의 혼돈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가 힘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켜줍니다. 보호라는 탈을 쓴 통제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단순한 염려처럼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교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자율성이며 당신은 점차 한때 자유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무시하여 마침내 당신 스스로의 정신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나침반이 계속해서 타인이 멋대로 재단한 현실에 의해 납치당한다면 당신은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결국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지각 능력까지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당신의 인식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자신감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다섯째, 당신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이나 목표, 혹은 당신의 열정이 담긴 작은 조각을 공유했을 때 그것이 조롱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융은 진정한 자아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적, 당신의 창의성이 끊임없이 평가절하된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식 상태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공간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감정적인 침식으로 이어져 갈등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 속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여섯째, 만성적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융은 공감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친밀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당신의 필요를 귀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감의 부족은 당신으로 하여금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축소하도록 강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필요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자기 자신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는 유대 관계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독백이 될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자신을 더 깊고 더 힘있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통찰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생스 버튼을 통해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사과라는 포장지에 쌓인 반복적인 배신입니다. 사과가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한 하나의 순환 주기가 될 때 당신은 존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리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반복되는 행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아닌 사과 위에 세워진 관계는 유대가 아니라 덫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배신은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계선에 대한 신뢰 능력마저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인내와 사랑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8째, 독립성으로 위장된 이기심입니다. 자립적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성을 감정적인 상호교류를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항상 당신만이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헌신일 뿐입니다. 융은 이를 두고 에너지의 역기능적 불균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성은 관계의 연결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역학은 종종 당신을 감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반면 상대방은 당신의 베풀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9째, 무기로 사용되는 빈정거림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유머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적대감을 숨기기 위한 망토 역할을 합니다. 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투사된다고 보았습니다. 빈정거림은 위장된 분노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농담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함께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깎아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정거림은 무례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웃음을 통해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과민 반응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감정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뿐입니다. 10번째, 벌로서 가해지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애정을 거두거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차갑게 구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융은 그러한 행동을 그림자로의 퇴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대화 대신 사라지고 소통 대신 고립을 택할 때 그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거리는 사랑이 안전함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혼란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종종 다툼 후에 가해지는 침묵의 처벌, 며칠 동안 답이 없는 메시지,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벌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냉담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불안감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이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욱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감정적인 추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타인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는 것은 결코 쓰라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행동들은 아마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정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란 것이 곧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 변명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게 그저 안주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안주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숨쉬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치유는 진실과 함께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그것의 본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조종이야.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야. 이것은 굴욕이야. 이것은 열정이 아니야. 이것은 혼돈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혹은 간단히 나는 혼돈 대신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롭게 숨쉬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 혹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몇 번이고 합리화해 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겪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이 당신에게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허용해온 것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관계의 역학을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희생과 인내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감내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가장 깊은 통찰에 기반한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불꽃처럼 단련된 지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용납해왔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같은 패턴을 운명처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계에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나 경계를 주장할 때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제일 뿐입니다. 융은 영혼의 진실이 부정당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당신의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경계선이 꼭 필요한 방어막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오래 허용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지킬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적 조종은 종종 걱정이나 관심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당신의 본능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불편함과 연결짓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둘째,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경멸입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혹은 단어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종종 잔인함을 숨기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명입니다. 진정한 진심은 날카로움이 아닌 따뜻한 연민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긍정을 통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함을 가장하여 반복되는 경멸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잔인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츠러들 뿐입니다. 경멸은 미세하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정신의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비판이 소통의 주요 형태가 되는 권력 구도를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의 본질인 연결은 사라지고 끊임없는 지적과 교정만이 남게 됩니다. 셋째,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내면의 혼돈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가 힘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켜줍니다. 보호라는 탈을 쓴 통제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단순한 염려처럼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교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자율성이며 당신은 점차 한때 자유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넷째,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공격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무시하여 마침내 당신 스스로의 정신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나침반이 계속해서 타인이 멋대로 재단한 현실에 의해 납치당한다면 당신은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결국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지각 능력까지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당신의 인식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자신감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다섯째, 당신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이나 목표, 혹은 당신의 열정이 담긴 작은 조각을 공유했을 때 그것이 조롱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융은 진정한 자아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적, 당신의 창의성이 끊임없이 평가절하된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식 상태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공간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감정적인 침식으로 이어져 갈등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 속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여섯째, 만성적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융은 공감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친밀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당신의 필요를 귀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감의 부족은 당신으로 하여금 연결되어 있다는